네,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금일자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이분도 이름이 제이슨이야. 이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태생의 태국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는 급히 이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콘도 매물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용을 에어비앤비 활용을 못하는 상황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콘도가 요즘 태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 인식 형태로 세큐리티 시스템이 변화하는 중입니다. 전환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드 키를 통해서 게이트를 이렇게 인아웃 하는 그런 기능 하는 방법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출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인데요. 카드 키 같은 경우가 이게 불법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불법 에어비앤비로 어떻게 이렇게 쓰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는 안면 인식 보안 시스템으로 계속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콘도들 중에서 2개가 안면 인식 그런 이제 보안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카드키 방식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죠. 완전 큰일 난 거예요. 일단은 뭐 월세가 뭐 50만 원, 그리고 뭐 70만 원 이런 매물들이 한 콘도당 한 4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4, 5개 정도. 그 4, 5개 정도를 이제 운용을 하는데 안면 인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카드키 전달이 안 되고 오로지 등록된 안면 인식이 등록된 건물주 혹은 임차인들만 합법적으로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오느냐?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10군데를 다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24개 에어비앤비 이제 물건들 중에서 그 중에서 10개 정도는 활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당 월세가 50만 원만 하더라도 50 곱하기 10개니까 500만 원. 이분 같은 경우는 월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냐? 여기는 한마디로 그 임차인들 외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 50만 원씩 뭐 최소 한 1년 계약이 다 이루어지니까 뭐 짧게는 뭐 2, 3개월, 많게는 뭐 거의 1년씩 지금 기한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당분간은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손실, 500만 원씩의 이 손실이 이분 같은 경우는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뭐 하나당 꼴랑 한 300에서 많게는 500 정도 사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투자한 금액도 지금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뭐 보증금 정도만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투자 금액 중에서 뭐 침구리나 이런 것들, 그죠? 더 이상 콘도를 못하는 거니까 이 사놓은 것들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각으로 연락이 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글자가 나오나? 보자. 이 캡처가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이게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스캔 페이스가 시작된다. 커먼 에리아 쪽에서 스캔 페이스가 시작되고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해서 뭐 진행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이 이렇게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콘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실 굉장히 편리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호텔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 호텔이 취사시설을 갖추었다, 바로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호텔과 레지던스라는 그런 숙박업의 차이가 되고요. 또한 에어비앤비와의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취사가 가능하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사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유 숙박 서비스가 맞습니다. 다만 원리는 이거예요. 사실상 해외 같은 경우는 글쎄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로 간다면은 장점이라고는 오로지 창업 자금이 조금 적다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뉴욕이라든지 호주의 시드니라든지 혹은 일본의 도쿄라든지 한마디로 평균 그 지역의 평균
가동률이 그래도 60% 이상인 곳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60% 이상인 곳은 동남아 쪽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6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서울과 오사카, 도쿄, 그리고 뉴욕이라든지 시드니랑 멜번 이런 고물가 관광 도시가 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게 옳고요. 물가가 높다는 얘기가 바로 수익 금액 자체도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시되 고물가의 나라, 즉 선진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호스트로 있으면서 수익을 얻는 게 맞고요. 반면 저물가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가 되어서 그냥 이용만 하시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분 어떡해.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잘 살았대요. 부자였대. 그런데 이제 완전 확장성을 키우기 위해서 당시 풀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매입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안 자체가 쫄딱 말아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지금 재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부동산 중개업 플러스 에어비앤비 사업 이렇게 하고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바로 이 안면 인식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이 또다시 전에 손실이 지금 발생하게 될 위기가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지인이거든요. 물론 싱가포르 출신이긴 하지만 와이프도 태국 사람이 태국 국적의 분이시거든요. 태국인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바로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서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현재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콘도에도 이분이 한 4개 정도 콘도를 운영하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물어도 봤어요. 현재 거기 매물들이 잘 빠지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비수기인데 일주일에 한 개 잡기도 굉장히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태국 파타야에 들었을 때 썬쿠라는 축제 가장 큰 축제거든요. 그 당시 왔었을 때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한 10만 원, 10만에서 1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가격을 청소 비용이랑 에어비앤비 수수료까지 다 합친 그런 게스트가 내야 될 돈 금액이 6만 원대인데도 현재 지금 거의 다 공실이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에는 성수기의 한 특정 시기의 매출만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고 만약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들 저는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즌은 좀 거치고 나서 하기야 동남아에 계절 사계절이 없네. 1년 말입니다. 1년. 그래서 건기와 우기 성수기와 비성수기, 방학 시즌과 비방학 시즌 이런 식으로 사실상 1년의 사이클을 돌고 나서 평균 수익을 가지고 논하는 게 적절하다. 한 4개월 하고 나서 성수기 동안 장사하고는 와 괜찮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컨설팅 1,000만 원 해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이런 추천할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